공시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예상대로 많은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완화 혜택, 중과세 배제 혜택 받는 분들이 상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보유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건 나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올린 공시가 9억 집 세금 20% 뛴다 해서 공시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예상대로 많은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14.75%, 뭐 거의 근래에는 본 적이 없는 숫자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오른 데가 뭐 양천이나 영등포라든가 뭐 서초, 강남, 송파, 그다음에 뭐 마포나 용산, 성동, 광진 이런 라인이잖아요. 요런 라인들이 보통은 한강변 주변에 있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 곳인데 그거를 반영해서인지 집중적으로 여기가 보통 웬만해선 평균보다 많이 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평균보다 훨씬 적게 뛰었고 특히나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 마용성도 여전히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근 2, 3년 동안 계속 이슈가 많았었고 투자가 많이 진행됐었던 영등포와 그 다음에 양천구까지도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 뭐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서울의 10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10% 정도 비율이 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보통은 그 전에는 한 2% 내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시가가 많이 뛰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것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지금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온 표현입니다만 초고가주택이라고 하면 15억 정도를 얘기했었고요. 고가주택의 시세 9억 원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거들 전망이 사실 이건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서울의 평균 가격이 9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시세 9억이 고가주택인데 평균이 9억을 넘었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기준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세가 많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기사에 얘기 나옵니다. 자, 보유세 폭탄 터졌다. 서초, 강남구는 특히나 20%가 넘는 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세 구간별 공동주택 공시가 증감률인데 많을수록 많이 올렸어요. 많을수록 현재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하는 거죠. 많을수록 많이 올리고 서민일수록 조금 부담을 덜 해준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글쎄요. 3억 원 미만 같은 건 아예 떨어진 것도 있고, 심지어 30억 원 이상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으니까, 이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3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고가주택 같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현실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갭보다 더 많이 올린 건 사실이고요. 여하튼 간에, 금액에 맞춰서 높아질수록 공시가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그 기사로서 보유세 35억짜리 집주인이 보유세 540만원대 530만원대면 집을 팔까 안 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그래픽으로 보게 되면 음마아파트가 작년에 11억 5천에서 이번에 15억 9천까지 근 3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유세가 419만원에서 610만원을 거의 200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데치펠 레드펠이라 불리는 데치펠리스 아파트가 700에서 1000이니까 이건 300 남짓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도 한 20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크로이버 파크 같은 건 많이 올랐네요. 한 500만원 정도가
이 기사에서 나온 이 아파트입니다. 530 정도가 올랐다고 하죠. 그러면 530이 올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팔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억씩 30억씩 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다 여유가, 자금 흐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낸다고 금매로 팔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1억씩 올라가는 상품인데, 이 아파트라는 것들이, 이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1년에 500만 원 낸다고 1년에 1억씩 오르는 상품을 팔겠느냐?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가 상승하는 부분은 이 액수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많아 보이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와서 팔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갖고 계신 현재 강남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물건을 내놓으면서 물건 시장의 안정화, 공급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수차례 했기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가격이 나올 거라, 종부세 때문에 물건 나오는 거 금매 절대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현상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다 틀린 얘기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한 영상을 5번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보유세로는 사실은 절대로 물건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금매가 있긴 있다 하지만 보유세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정이다,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보유세 때문에 금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완화 혜택, 중과세 배제 혜택 받는 분들이 상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보유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 고가주택의 오름폭이 전세계 1위. 평당 가격이 무려 얼마냐 했더니 1380달러라고 합니다. 달러 기준 전세계 비교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반년 전보다 4.2% 상승했기 때문에 2.9나 2.2 오른 다른 해외 부동산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 서울 주거지 가격 전체 순위는 약 11위 수준으로 값비싸기로 유명한 세계 주요 도시보다는 낮았다라고 합니다. 뭐 11위도 사실은 비싸긴 비싼 거예요. 그죠? 제일 비싼 건 역시나 홍콩,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일본 도쿄. 그죠? 근데 뭐 홍콩 비싼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었고, 뉴욕은 뭐 상식적으로 너무 비쌀 것 같아 보이지만, 도쿄가 굉장히 일본이 경제 중심 도시로 해서 비쌀 것 같지만 사실은 부동산으로 한번 꼬꾸라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도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3위권을 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쿄는 이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 집중화 현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거나 경기도 위성도시 같은, 그러니까 경기도래다, 도쿄의 위성도시에 있는 것들도 지금 거의 다 폭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빠져 있습니다. 도쿄만 미친 듯이 올라갔죠. 도쿄에서도 뭐 정말 중심부, 그죠? 뭐 롯본기라든가 뭐 이런데, 신주쿠 뭐 이런 데는 가격이 엄청나죠. 예. 그런 곳만 지금 집중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진단을 지금 강화했잖아요. 작년에 강화했었나요? 작년에 강화해서 예전에는 주거 환경을 0.4%, 0.15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구조 안전성 같은 것들이 0.2에서 0.5로 줄었단 말, 0.5로 늘었단 말이에요. 주거 환경은 줄었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란 말입니다. 재량권이 약간 부여되는 평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서는 조금 구조 안전성이 낮아도 주변이 좀 인프라가 별로다 하게 되면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건축이 잘 됐었죠. 근데 지금은 개정되게 되면서 구조 안전성 파트에 거의 50%의 비중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수도관에서 설비가 노후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건물이 튼튼하다 그러면은 못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건물은 웬만하면 튼튼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에 해봤더니 웬만하면 안전진단, 올선 빼놓고는 웬만하면 안전진단에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 무건 뭐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식당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림픽 선수촌도 지금 다시 재신청 관련 안내문을 보냈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